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요, 사실은 세 가지의 다른 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유식분류 철학이라는 아주 오래된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탐험해 보시죠. 자,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평범한 컵이죠. 근데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뭘까요? 우리가 이걸 보고 컵이라고 부를 때 그 경험의 진짜 실체는 뭘까요? 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 속에 사실은 현실의 본질을 꿰뚫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한 고대의 이론은 이 컵이 그냥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동시에 세 가지의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물건이 동시에 세 가지 다른 현실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실제의 지도, 유식학에서 말하는 삼성설입니다. 이 세 가지 본성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식 여정은요, 딱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상하고 이름 붙인 세계, 바로 변계 소집성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생겨나는 그 방식, 의탁기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진짜 모습, 원성실성에 도달하게 되죠. 이 세 단계를 차근차근 거치다 보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의 정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본성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변계 소집성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바로 그 이름과 개념, 어쩌면 환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변계 소집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대고 이건 컵이야, 저건 나무야, 이렇게 이름표를 딱딱 붙여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정신적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진짜 실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세상에 투사한 그림자 같은 거죠.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컵을 그냥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컵을 경험할 때는요, 그 형태와 색깔, 또 그걸 만졌을 때의 느낌, 아, 이건 컵이구나 하는 생각, 그걸 향한 우리의 의도,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인식까지 이 모든 복잡한 요소들이 한데 막 얽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복잡한 경험의 다발에다가 그냥 컵이라는 이름표 하나를 딱 붙여놓고는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계소집성, 즉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인 거죠. 아니, 그럼 이 상상의 세계는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두 번째 본성, 의다기성이 그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말하자면 현실을 움직이는 엔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의타기성은 한자 그대로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마치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크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큰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반드시 작은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크다는 개념이 성립하잖아요. 이처럼 모든 개념과 존재는 이렇게 서로에게 의존해서만 잠시 나타나는 관계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타기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의타기성은요, 불교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이 환상의 세계, 즉 세속적인 진리와 저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 사이에 뭐랄까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식학이 바로 이 의타기성이라는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환상에서 출발해서 진실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지 그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인식 여정, 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본성이자 궁극의 실제, 원성실성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성실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마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건 컵이야, 저건 나무야 하고 억지로 붙여놓은 이름표들을 싹 걷어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순수한 실제 그 자체를 말합니다. 자,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존해서만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엄청난 결론이 나올까요? 바로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연기 즉 공.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까처럼 큰 것이 작은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큼이라는 고유한 실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인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뭘까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미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배운 삼성설의 틀로 한번 분석해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기준들은 사실 지난 수백 년간 서구 문화의 영향력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기준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칠레에서는 일본계 이민자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적인 외모를 선망하기도 했고요.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와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특정 시대와 문화라는 조건에 의존해서 끊임없이 변해온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설의 힘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마음이 만들어낸 변개 소집성이고, 이 관념은 시대와 문화라는 조건에 의탁해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움의 참모습, 즉 원성실성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삶과 죽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죽음에 의존하는 개념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후의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이라고 느끼는 이 감각조차도 죽음이라는 반대 개념에 의존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생각, 하나의 변개 소집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경계선조차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수 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옳고 그름,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실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저 꽉 붙잡고 있는 환상은 아닐까요? 이 고대의 지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현실은 과연 누구의 지도입니까?